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오늘 영화 속 육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2년 개봉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늑대 아이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미 되게 오래된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그 대학생 하나가 늑대 인간인 남성을 만나서 두 남매, 늑대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을 혼자 꿋꿋이 아주 진한 모성애로 잘 키워내는 그 감동 스토리가 바로 이 영화의 주된 주제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안에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철학과 그리고 구체적인 아이를 케어하는 그 행위가 잘 나타나 있어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의문점은 왜 늑대아이지? 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늑대아이라는 하나의 상징 안에 정말 아이가 그리고 그것이 커가는 과정이 그리고 한 인간의 어떤 되게 복합적인 특성이 잘 녹아 있어서죠. 아시다시피 늑대라는 본성 그리고 그 어떤 인간으로 표상되는 어떤 이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통합된 존재가 늑대아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커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 한번 저와 함께 이 영화를 살펴볼까요? 대단히 놀라워하긴 하지만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는. 이것이 부모로서의 제1번 조건이에요. 즉, 자기의 본질과 상당히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를 자기 안에 온전히 받아들인 것, 즉 통합한 것.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되는 것은 세상에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감정, 상황, 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자기의 어떤 그림자 이런 모든 자기의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통합하는 과정을 바로 이제 늑대 인간을 만나는 이 장면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모가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사실은 자기에게 숨어 있는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인격의 다양한 면들을 다 통합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엄마가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정말 내 자녀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온전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즉, 부모로서 우리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기 책임과 의무, 성인으로서의 자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결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세 번째 뽑은 장면은요. 네, 보신 것처럼 자신의 늑대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해질까봐 도시에서는 꽁꽁 숨기고 폐쇄적으로 살았던 하나가 이 시골에 내려오면서 시골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자신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기꺼이 돕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은 이제 자아를 찾아내기 시작한 사람들, 즉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결심이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의존의 관계, 그 관계에서 사실 균형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도 진짜 어른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보신 것처럼 정말 부모는 아이를 자신 안에 충분히 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려놓을 때 그가 자신의 길을 찾아서 스스로 가야 할 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부모, 그거는 이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네 가지 장면이 정말 부모로서의 존재, 즉 확실한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서서히 확립해 가면서 하나는 대학생 하나에서 진정한 성인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살펴보실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인 이 하나가 도대체 이 늑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구체적으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잉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까요? 이 늑대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에 이렇게 흥분하거나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거나 이럴 때 상당히 감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늑대로 변하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러니까 즉 영유아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인간이 가지는 그 본능적인 요소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죠. 그런 것들을 이 늑대 아이로 대단히 잘 표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이 하나가 상당히 잘한 일은 뭐냐면 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양육을 잘했다는 거죠. 자, 밤마다 이렇게 하울링도 하고 흥분하면 늑대가 되는 아이들을 하지 마, 안 돼, 계속 이 인간의 사회화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원칙이나 논리를 가지고 대하지 않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이 본성적인 측면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의 연령에 맞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불필요하게 아이들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그런 양육을 하나가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자기의 본능적인 요소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화가 될 수 있는 학교에 보내잖아요. 이 늑대 아이에서도 그 장면이 대단히 여실히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엄마인 하나가 진짜 잘한 것은 스스로 셀프 코칭 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 3개, 문어 3마리라는 대단히 상징적인 요소로 너는 이 주문을 외우면 네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부여해 준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거나 자기의 욕구를 조절할 때 계속 외부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셀프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대단히 지혜로운 엄마의 그 서포트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 너무 잘 드러나서 전 되게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보셨죠? 아이들은 이제 사회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바로 부모의 민감성이에요. 이럴 때 아이가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친구들도 좋아할 거야 라고 믿고 자기 위주로 했을 때 외부로 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도 그런 유키도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텐데, 그 민감성을 가지고 여학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딱 찾을 수 있도록 원피스를 입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하나가 대단히 민감한 양육을 했다라는 그 증거로 볼 수 있고, 이런 힘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길을 자기가 찾아 나가게 도와주면서 그 발달 시기마다 가지는 아이의 발달 주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이 힘이 결국은 유키가 소에이라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늑대임을 얘기할 수 있는, 즉 자기 비밀을 아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춘기 여학생으로 아주 건강하게 발달하는 과정을 이 영화가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의 민감성 있는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장면의 하나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보통은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인간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는 분명히 인간으로서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늑대가 하는 행동보다는 인간이 하는 행동을 많이 배워서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어쩌면 가르치거나 조언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메한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자기의 존재가 늑대라는 어떤 요소와 인간이라는 요소를 다 갖고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늑대를 대단히 무섭고 싫은 존재, 부정당하는 존재로 해서 이 슬퍼하는 아메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처럼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엄마인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는 아메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이후에 아메가 그리고 유키가 자기만의 길을 자기 스스로 원하는 길을 자신 있게 떠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아름다운 스토리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늑대아이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꼭 하나 가지고 가실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받길 원한다는 그 메시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